이번 시간에는 노인소득 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노인소득 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중 특별히 노인소득 보장 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그 안에 첫 번째 고령자 고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고용상에 있어서의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 고령자의 고용 촉진에 위한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직업에 대한 훈련, 그리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 그리고 취업에 대한 알선, 그리고 고령자 고용정보센터 및 고령자 인력은행 설치, 그 다음에 고령자의 고용 촉진, 그 다음에 세제 지원, 정년에 대한 규정으로 들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고령자 고용의 문제에서 볼 때 고령자의 그 고용 촉진 항목을 보면은 기준에 의해서 볼 때 고용하도록 되어지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기업체의 전 근로자 수의 100분의 3으로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바로 3%, 그리고 3% 이상을 3% 이상을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제 그 100분의 3이니까 300번으로 고용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3% 이상을 55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 그러나 실제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체의 수는 아주 미미하고 또 실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받는 처벌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노인문제연구소에서 이 고령자 6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고령자 고용주 및 더 나아가서는 취업 중단 그리고 고령자의 대상으로 취업 활성화를 위한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 세 가지를 조사한 결과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고령자 적합 직종의 고령자 의무화가 28.1%로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고령자 적합 직종의 지속적 개발이 23.5%로 나와 있고, 세 번째는 고령자 고용기업에 대한 보상제도의 강화가 바로 17.6%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현실을 참고한 정책이 다소 형식적이다 보니 실제 시행되는데 소극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년제 문제로 들어와서 보면요.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또는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련된 법률에 보면 정년을 연차적으로 61세 이상 또 그 이상이 단계별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또 30인 이상 중소기업도 정년 연장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이 법을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수는 아주 미미하고 또 처벌 조항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정년제가 실시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년제로서 비자발적 퇴직자 또는 다시 말하면 자동적 해고라는 것이죠. 이것은 구미 제국의 정년제도와 비교하면 너무나 미약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진국의 정년제도는 일반적으로 통상적 정년이고 사실상의 퇴직 여부는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정년 연령 또한 노인 평균 수명과 정년 후의 어떤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제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60세가 되면 이제 자녀들이 전문 과정을 따른 교육비가 늘어나고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결혼 비용의 부담이 많아져서 경제적 부담이 많을 시기가 바로 퇴직되어 가는 그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에 따른 고령자들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으로 퇴직을 맞이하게 되어 퇴직은 큰 사회적 문제를 가져와서 고령자의 이혼, 노숙인 또는 질병의 가속화로 야기되고 있다는 것이죠. 2007년에 정부에서는 노동 인구를 늘리기 위하여 일하는 기간을 늘리는 2+5 정책을 시행을 했었죠. 그런데 이것은
청년층의 취업 연령을 2년 앞당기고 정년은 5년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큰 사회적 문제로 이것은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2015년 12월 공공기관에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었는데요.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 또한 실제 청년 취업이 더 어려워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 건강한 노인들은 일손을 놓고 방황하고 있어서 더 큰 문제를 나타내고 있고 큰 문제로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은퇴 이후에 공정소득 보장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한번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적 소득 보장 제도는 공무원연금, 그리고 군인연금, 그리고 사학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로 나누어져 있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실시가 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 또 적어도 20년 이상 재직한 자에 대한 혜택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적용 대상에서 대부분이 제외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급기야 노령수당이나 또 고령자 연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만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턱없이 부족한 이 재정의 그 혜택을 보면 아주 미미하기 짝이 없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공정소득 보장의 미흡함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1988년에 도입되어서 다시 말하면 2008년까지 그 수혜자가 나타나기 시작되었는데요. 그 수혜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노년기에 있는 고령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국민연금 제도권에서 보험료 납부 예외자가 전체 가입자에 비하여 많고 장기 체납자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타 연금 제도도 수혜자들이 많지 않고 기존 고령자는 국민연금 제도에 적용되기에 바로 연령 초과로 인해서 원천적으로 가입조차도 불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당장은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미래를 대비해 잘한다면 보완될 희망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안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2 정도가 국가의 공적 소득보장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있는 그 대상 자체, 다시 말하면 그 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대상 세대의 소득 보장에 대한 보완적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금 제도 시행과 함께 관련된 보완적 조치로서 경로연금 대상의 확대와 더 나아가서는 지급 액수의 인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적 소득 보장 방법으로는 노인 취업과 재취업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자 고용과 일자리에 관한 한 기관의 실태를 보면 공통적으로 취업의 욕구는 강하나 일자리가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의 최소한의 경제적 삶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고, 정부는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인 노인의 소득 보장을 위해 19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많은 노인 소득 보장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인 제도를 통하여 소득 보장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 보장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부 주도하에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욕구 조사를 통해 정책의 입안이 고려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볼 때 간접적 소득 보장 방법으로 노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증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인데요. 첫 번째는 현행 연금제도의 틀을 고려해 보아야 될 것이라는 거죠. 연금제도의 틀이 바르게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고령연금을 20만 원으로 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연금에 가입하려고 하는 국민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20년 동안 돈을 아껴 들었다 하더라도 고령연금과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는 것이죠. 국민연금 제도가 기타 예를 들면 공무원이나 군인, 교원연금 이런 연금과 너무나 격차가 심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환경이 국민들에게 불신을 가져다 주므로 현재 살아가고 있는 노령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 과정에 있는 청년이나 장년들에게도 불안감을 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국민연금과 이 노령연금의 지급 방법에 대해서 이것을 개선하고 특별히 국민연금 자금을 효율적인 운용과 투자를 통하여 수익을 창출해서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퇴직금 제도는 바로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연금 제도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죠. 2014년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업연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과 또한 얼마나 성공할지는 미지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모든 제도가 형평성 있게 정책을 만들어져야 하고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은 바로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시행하는 바로 이런 기업체들에게는 바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국민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이 퇴직연금 제도가 마련되어서 국민이 노후를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현실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그 개인연금은 세제 혜택의 정도가 너무 낮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금이 최소 가입 기간도 너무 짧아서 장기적 노후 대책으로서의 의미가 약하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활 여건이 풍족해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개인연금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납부 방식과 수령 시 기대되는 비율을 높여주어서 소망을 가지고 가입하도록 하며 또한 세제 혜택을 크게 확대하여 가입 기간을 1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안정성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개인연금 납부를 시행한다면 미래에는 그것 때문에 노후의 삶이 행복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도록 개인연금에 대한 대연금 수령 비율을 높이는 그런 좋은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여 금융기관의 개인연금을 관리 운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문제점과 또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노인 소득 보장 정책의 문제점과 이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뚜렷한 어떤 문제점은 많이 보이지만 그 이상에 대한 또 그거를 해결하고자 하는 개선 방안은 아주 미미한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타깝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많이 됩니다. 특별히 노인 소득 보장 정책의 문제점 중에서 고령자의 고용의 문제라든지 또 정년제의 문제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은퇴 이후 공정에 대한 어떤 소득 보장에 대한 미흡 이러한 부분들은 아주 매우 미약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대책에 대한 대책이 미약하다는 거죠. 대책이 너무 미약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매우 큰 부분이고요. 특별히 고령자 고용의 문제는 이 청년 실업이라든지 국가의 어떠한 위기 속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 점점 많아지는 고령자들에 대한 취업 일자리를 또 무한정 늘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청년들을 무시할 수도 없고 또 고령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정년제 문제도 우리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재론해서 어디까지가 정년인지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노인 소득 보장 정책에 대한 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미미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대책으로는 도저히 이 고령화의 문제에 특히 이 어떠한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좀 나약한, 더 나아가서는 좀 너무 좀 약한 정책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와 함께 좀 더 나은 그러한 정책으로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이나 또 건의사항 있으실 때는 저한테 카톡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